지하가 지금 제가 지적신 자료 보고 있는데 지하 6층, 지상 13층 이렇게 원래 예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하 어디까지 완성됐는데요? 어, 어, 어. 그럼 그 정도면은 건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지금 분기분기에는 사립사업이 대기 중인데 따로 원래 이 소송 진행을 하시려면 소송위에 신청하셔야 되세요. 소송대리나 본인이 하시겠다고 지하는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되지 않으셔서 원래 소송자분이 그렇죠. 도와주는 자격이 건물로 볼 가능성이 있고 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어때요? 안 하실 수 근데 오시는 건 알고 계세요? 네, 근데 늦게 오시는 줄 알고 그래요. 그거 왜 자문 안 구하셨어요, 좀? 들어가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이미 하고 계신다고 네, 여기는 11시 10분이고 저희가 당사자 아니, 그러니까 뭘 근거로 그렇게 알고 계세요? 부정이라는 데서 이게 재판이라는 왜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분만 해주셔서 아, 건축주가. 그 진행 중이라 글쎄, 그는 뭐, 이게 좀, 이제 그런 문제는 뭐 알아서 하셨겠지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법정상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서요. 네네. 네네. 네. 네. 네네. 네. 건축주 관계자 변경이 지금 되나요? 협의 봐서. 협상은 그러면 회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봐야 된다는 게 회사하고 보는 거죠. 아니요. 회사하고 해야 되는데요. 회사하고 해야 되는데 회사가 뭐 대표이사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뭐 회사가 그럴 상황이 안 되게 되면은 뭐 이제 우리가 뭐 법정 대리인 같은 거 재산 관제인 뭐 이런 걸 선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뭘 하겠죠 이제. 예. 예. 그런데 보통은 뭐 그 제 느낌은 어쨌든 그게 저기 지하 6층부터 뭐 5층까지 이렇게 그 건축을 했고 그게 재산 가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이게 돈이 없이 거들나서 하나도 못 받는 상태면은 숨어 다니지만 나름대로 그게 재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보세요. 아까 변호사 선임해서 뭐 매각 불허가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다 먹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연락이 안 되면 누가하고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연락이 안 되는 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요. 나타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예, 그래요. 예. 그거는 됐고요. 예, 그러면 또 질문 있나요? 예. 네. 아니요, 연락 없어가지고. 아니, 그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한다는 그런 취지 아닌가요? 얘기했는데 그거는 저기 다른 네. 내용이어가지고 오늘 하는 거는 기계 달라고 하는 거여서. 네. 그러니까 이거랑 다르게. 근데 그거는 끝났어요. 아니, 그 뭐, 어쨌든, 채권자로서 뭔가를 하려고 부정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나는 유치권과 전혀 관계없는 그냥 단순히 돈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법적 다툼을 안 합니다. 뭔가를 구성을 하겠죠, 이제. 공사대금과 관련된 쪽으로 구성을 하겠지. 그래 유치권이 되니까요. 그거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뭐 전혀 그 공사대금과 관련 없는 그냥 단순한 채권자다라고 하게 되면 유치권이 안 되겠죠. 에?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독립된 건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뭔가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좀 달라들겠죠. 우리가 소송 자체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 소송, 그다음에 건물에 점유하는 사람 상대로는 퇴거 소송 이런 구조로 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보통 다투어지는 부분은 유치권 가지고 많이 다투어집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이 아니면은 퇴거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정당한 근거가 없는 셈이거든요. 그런 거죠. 네네네. 그래요. 아니, 선생님 말씀대로라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라 그러면 유치권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유치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면은 뭐 퇴거되거나 이렇게 가능하겠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보통의 경우에는 유치권으로 보통의 경우에는 유치권으로 좀 둔갑을 시키거든요, 그게. 그건 다툼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아니, 그 뭐가 더 궁금하신지 모르겠네. 지금 저기 건물 철거, 점유하고 있는 사람 상대는 퇴거, 뭐 이런 구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아까 저기 가처분되어 있는 거는 가처분 취소, 이런 구조죠, 이제.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금 아직 약간의 두리뭉술하잖아요, 지금. 누가 뭘 주장하는지 두리뭉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걸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2년 걸립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죠. 뭔가 이제 누군가가 어떤 주장을 하고 이렇게 나와야 좀 그래도 뭐, 이건 1년 정도, 또는 이건 2년 정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뭐, 너무 막연하죠, 지금은. 잔금 치게 되면은, 그 건물을 지금, 독립된 건물로 안 보고 부합됐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겁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게, 제가 유튜브에 올린 거는 지하는 없어요. 예, 지상에 구축물만 있고, 그게 뭐, 주벽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고 판단난 거죠. 근데 이거는 지하가 이미 제 6층부터 5층까지가 지상 한 몇 개 층이 벌써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독립된 건물로 볼 여지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건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러면은 그걸 전제로 해서 주장을 하시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게 주장이 안 받아들여지겠다라고 하면은 예비적 주장으로 이제 건물 철거를 주장하시는 거고요. 내 건 아니지만 내 땅이 무단으로 있으니까 건물 철거해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적 청구, 예비적 청구 이렇게 구성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금 제가 답답한 게요. 요런 그 자문들을 왜 입찰 하면서 진작 좀 받으셔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구조를 짜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예, 그래야 이제 큰 낭패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주의적 청구가 안 받아들여지더라도 예비적 청구만 받아들여지면 오케이다. 그죠? 그러면 조금 자신 있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